한 장의 낡은 손수건. 그것이 30년 만에 멈춰있던 운명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아이를 업고 면접장으로 향하던 여인, 그녀가 보여준 작은 선행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재벌 회장이 한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중순, 서울에는 역대급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대설주의보를 발령했고 출근길 시민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노원구의 한 낡은 빌라. 28세의 서지은은 세 살배기 아들 준우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일어나야 해.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대성유통 고객센터 상담원 면접. 석 달째 구직 중이던 그녀에게 온 유일한 면접 기회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연체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모두 합치면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8만 3천 원. 이번 달 말까지 월세 45만 원을 내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엄마 추워요. 준우가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며 말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틀어놓은 탓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자신의 체온으로 준우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오늘 꼭 합격해서 준우한테 따뜻한 방 만들어 줄게. 준우를 입힐 옷을 꺼내다가 지은은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받고 있었지만 지난달 급식비와 특별활동비를 내지 못해 원장 선생님께 연락하기가 미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준우를 데리고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준우를 단단히 입혔습니다. 자신은 3년 전에 산 얇은 패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10분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준우를 업은 채 눈길을 걷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준우야, 엄마 등에 꼭 붙어 있어. 떨어지면 안 돼. 네, 엄마. 준우의 작은 손이 지은의 목을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지은은 힘을 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청바지는 무릎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발은 얼얼했고 준우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 합격하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버스를 기다리던 중 지은은 핸드백 속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F4 용지에 정성스럽게 작성한 자필 이력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호텔 청소직으로 2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경력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서지은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예전 호텔 지배인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지은이 임신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때의 후회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준우를 업은 채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업은 지은을 본 한 중년 남성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꼭 합격해야 해. 지은의 간절한 바람이 하얗게 쌓인 눈 위로 흩어졌습니다. 면접 장소인 강남역까지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했고 그때마다 준우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시계를 보니 9시 10분이었습니다.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는 순간 지은의 눈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눈 쌓인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등이 구부정한 할머니는 한 손으로는 낡은 손수레를, 다른 손으로는 폐지를 집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못 본 척했습니다. 모두들 바쁜 발걸음으로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춥겠어요.
준우가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였지만 저 할머니는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준우야. 지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놀란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가씨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제가 폐지 모아드릴게요. 지은은 준우를 잠시 눈 쌓이지 않은 건물 처마 밑에 서 있게 한 뒤 할머니의 손수레 주변에 흩어진 폐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박스. 눈에 젖어 무거워진 폐지들을 손수레에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지은의 손은 시뻘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깜빡하고 나온 것이 후회됐지만 할머니를 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네. 박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손수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천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접혀 있었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작은 자수로 M, 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이게 나한테는 소중한 건데. 그래도 아가씨한테 주고 싶어.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진심이어서 지은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소중히 간직할게요. 지은이 손수건을 받아 핸드백에 넣는 순간 준우가 외쳤습니다. 엄마, 몇 시예요? 깜짝 놀라 손목시계를 보니 9시 45분. 면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면접 장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할머니, 저 급하게 가봐야 해요. 어서 가요,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요. 지은은 황급히 준우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준우는 놀라 엄마의 목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조금만 참아줘.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6kg이 넘는 준우를 업고 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성유통 본사.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8분.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지은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장은 3층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준우가 울먹였습니다. 지은은 계단을 오르며 준우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금방이야. 조금만 참아줘, 우리 준우. 마침내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면접장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 정시였습니다.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고 옷매를 고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은 준우를 업은 채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인사팀장 이수진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아니 지은의 등에 업힌 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우는 엄마 등에 바짝 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양옆에 앉은 남자 면접관 2명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지은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이수진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준우를 내려 옆 의자에 앉히고 면접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기소개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28살 서지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호텔 청소직으로 2년간 근무하며 성실함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비록 학력은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이력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 업무 경험은 없으시네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았고 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몇 살이죠?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은은 답했습니다. 3살입니다.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데려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수진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지은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는 돌발 상황이 많아요. 야근도 잦고 주말 근무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미혼입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수진 팀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불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정된 30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지은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탈락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준우의 손을 잡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혼모는 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준우를 안고 빠르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준우가 엄마의 뺨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먼지가 들어갔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간 이력서를 넣고 겨우 잡은 면접 기회. 그것마저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인상에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지은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지은은 준우를 데리고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이 지은의 핸드백에 꽂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핸드백 옆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손수건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손수건 어디서 구하셨나요? 지은은 당황해서 핸드백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할머니께 받은 낡은 손수건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 이건 오늘 아침에 한할머니께 받았어요. 제가 폐지 줍는 걸 도와드렸더니 주시더라고요. 할머니라고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손수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손수건 귀퉁이 M K라는 자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여기 있을 줄이야. 지은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남자는 손수건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이가 만들어준 손수건.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지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강남역 근처에 계셨어요. 폐지를 줍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 저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간절한 눈빛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함이 진심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지은, 준유, 그리고 그 남자는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길을 걸으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민여.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대한민국 3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방금 면접 본 대성유통도 그 계열사였습니다.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를 꼭 찾아야 합니다. 강민혁 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준우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한지 조용히 엄마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아까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였는데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수레의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눈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들은 바퀴 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면접 잘 봤어요? 네 할머니. 그런데 이분이 할머니를 찾으셔서 강민혁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할머니를 많이 변하게 했지만 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이십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이 맞니? 네, 저예요. 강민혁이에요. 강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 눈 쌓인 길바닥에 무릎을 꿇는 광경. 지은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강민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민혁이가.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강민혁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도 함께 가시죠. 제가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지은은 준우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준우는 신기한 듯 차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폭신한 소파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일단 따뜻한 차부터 드시죠. 강민혁이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곧 따뜻한 허브차와 아이를 위한 주스, 그리고 각종 간식이 나왔습니다. 준우는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에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야, 먹어도 돼? 그럼요. 마음껏 드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혁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30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아, 나는 괜찮았어. 내가 잘 되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 신문에서 뉴스에서 내 소식을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게 내 운명이야. 내 탓이 아니란다. 강민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 할머니와 10살쯤 된 소년,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 30년 동안 제 지갑에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와 민경 누나를.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지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민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10살 때 이분, 박순자 아주머니 댁에 맡겨졌죠. 아주머니는 당시 홀로 딸 하나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민경 누나였죠.
박순자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저와 민경 누나를 키우셨어요. 민경 누나는 저보다 5살 많았는데 저를 진짜 동생처럼 아껴주셨죠. 그 손수건도 민경 누나가 제 생일 선물로 손수 만들어주신 거예요. M. K는 제 이름 이니셜 민영민 -H와 UK과 강캥이었습니다. 지은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발엔 천희의 자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5살 되던 해 아주머니 댁에 화재가 났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어요. 낡은 연탄 보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민경 누나가 저를 먼저 밖으로 대피시켰어요. 이 손수건을 제 손에 쥐어주며 미녀가 살아남아 꼭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죠. 그리고 누나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주머니를 구하기 위해.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도 울먹였습니다. 민경이는 내 딸은 그렇게 떠났어요. 나를 구하려다가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딸을 잃은 슬픔이. 저는 결국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녀가.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닙니다, 아주머니. 당연하셨어요. 저를 이해합니다. 강민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민경 누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오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사업 감각이 있었고 투자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봤지만 성함도 흔하시고 주소도 여러 번 옮기셨다고 하더군요. 내가 일부러 숨어 살았어. 민혁이 내가 나를 찾을까봐. 내 인생에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아주머니는 짐이 아닙니다. 은인이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우도 어린 나이지만 뭔가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이 손수건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그 손수건을.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민혁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은 씨, 당신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손수건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바쁜 와중에 모르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게다가 면접 시간도 촉박하셨을 텐데.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면접. 그녀가 떨어진 그 면접. 강민혁은 지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성유통 고객센터 면접이었죠? 네. 하지만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를 데려간 것도 그렇고. 강민혁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지은 씨, 내일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대성유통이 아닙니다. 대성그룹 본사입니다. 제 비서실에서 일하시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 마음입니다. 당신은 제게 30년 만에 가족을 찾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냥,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씨,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받아요. 이것도 인연이야. 내가 베푼 선행이 돌고 돌아 내게 온 거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혁 회장은 박순자 할머니를 위해 강남의 깨끗한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도록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강민혁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경 누나가 제게 주신 삶,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미녀가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도 그날 밤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비록 좁고 추운 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우야, 엄마 내일부터 회사 다녀.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진짜요? 엄마 대단해요. 준우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대성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장 비서실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동료 비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지은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출근 날 강민혁 회장이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적응은 잘 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도 있으시니 야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강민혁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택자금입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회장님, 이건 너무.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빚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날 오후 지은은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가씨야말로 고마워. 내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민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할머니, 민경 씨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경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자기는 굶어도 민혁이한테는 먹을 걸 챙겨주고 그 손수건도 한 달 동안 틈틈이 만들었어. 민혁이 생일 선물이라고. 할머니가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민경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아가씨 나이였을 거야.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경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잖아요. 그래. 그게 위로가 돼. 내 딸이 구한 아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으니.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준우와 함께 깨끗한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따뜻한 난방,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준우가 방 안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강민혁 회장은 지은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며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지은도 열심히 배웠고 점점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동료들도 지은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감탄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민혁 회장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민경을 추모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강민경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박순자 할머니, 지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강민혁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강민경, 제 누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재단을 통해 누나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한 사람의 작은 선행 덕분이었습니다. 서지은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지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은 씨는 바쁜 면접 시간에도 어려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은과 강민혁 회장,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함께 민경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잘 살고 있어요. 누나가 구해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강민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딸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민경아,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한 민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단다. 지은도 조용히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경 씨 뵌 적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준우도 엄마를 따라 작은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은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시죠.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회장님. 박순자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경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자기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그날 밤 지은은 준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석 달 전 그 폭설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박순자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면접 시간이 촉박해서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준우야, 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은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는 것.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창밖 어둠 속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에게 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민경이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선행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당신에게 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